절개법이 흉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절개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스 의원 성형외과 전문의 오두영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쌍꺼풀 만드는 수술. 눈 수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없는 쌍꺼풀을 만들거나 쌍꺼풀을 교정하거나 하는 수술을 이제 통칭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절개법하고 그다음에 절개가 아닌 방법이라 그래서 비절개법이거든요. 절개를 하지 않는다고 비절개법이 아니고 절개법이 아닌 방법이라고 해서 비절개법입니다. 절개법은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오던 쌍꺼풀 수술, 그러니까 눈꺼풀에다가 칼을 대는 방법이죠. 비절개법은 절개법이 아닌 방법인데 절개를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실이 들어갈 정도로 조금 구멍을 내서 실이 쌍꺼풀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 실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매몰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안쪽으로 파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몰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실로 인해서 유착을 유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유착이다, 유착법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크게는 절개법과 비절개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렌드를 보이는 것인데, 절개법은 일단 다 돼요. 그러니까 모든 눈에 거의 다 할 수가 있어요. 비절개법이 나오기 전에는 절개법 하나 가지고 쌍꺼풀을 다 만들었으니까 모든 형태의 눈에 가능합니다. 근데 비절개법이 나왔는데 그게 맨 처음에 굉장히 센세이션했단 말이에요. 다 열지도 않고 금방 끝나는 데다가 회복도 빠르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흉도 안 보인다고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실을 넣어서 만드는 건데, 여기는 비절개법으로 쓸 수 있는 눈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눈이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연부 조직이 많으면 안에 있는 조직들이 무겁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실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든 무게로 느껴지는,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진 않죠. 보통 사람들은 약간 눈이 두툼하다 이렇게 느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몰법이 할 수는 있습니다. 못하지는 않아요. 할 수는 있는데 풀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두꺼운 눈인데 이거 풀릴 것 같은데 라고 들어가서 했는데 의외로 쌍꺼풀 라인이 잘 잡히고 안 풀리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 사람의 특성인 것이고 신체적인 특성인 거니까 뭐 일반화 시키기는 힘들죠. 그래서 트렌드를 보면 눈이 얇고 툭 건드리면 쌍꺼풀 라인이 만들어질 것 같은 눈, 그런 눈들은 보통 매몰법을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절개법인 경우는 그게 아니고 좀 두툼하고, 그런 눈들은 절개법이 낫고, 그 다음에 피부 처짐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피부 처짐이 많으면 절개가 들어가죠. 피부 처짐이 적고 얇고 대체로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면은 절개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매몰법은 아직 늙지 않은 10에서 30대 얇은 눈을 가진 여성분들한테 주로 해당이 됩니다. 쌍꺼풀 자체 수술에 풀릴 확률은 사실 높지 않아요. 10% 안 돼요. 기껏해야 뭐 제 느낌으로는 5% 될까 말까, 뭐 통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느끼는 걸로는 한 그 정도 되는데, 절개법으로 하시게 되면 보통 1, 2% 정도 풀리는 거고, 매몰법으로 하게 되면 한 2, 4%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95% 이상은 거의 다 성공하는 거죠. 근데 두 개만 놓고 딱 보면 절개법이 2고 매몰이 4라고 했을 때, 매몰법은 절개법에 비해서 2배 잘 풀립니다. 그래서 잘 풀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절대적인 수치를 놓고 보면 매몰법도 요즘은 그렇게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잡아봤을 때 눈이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거나 눈이 시원하게 그런 모습이 나오면 쌍꺼풀 수술로도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잡았는데도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을 주는 경우, 주로 앞쪽에 몽고 주름이 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앞트임이 더 필요하게 되고요. 앞트임을 했을 경우에 앞쪽이 열리면서 눈의 크기가 더 커져 보이고 쌍꺼풀 라인도 더 시원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앞트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해당됩니다. 그리고 눈 길이가 짧으신 분들은 앞쪽은 앞트임, 뒤쪽에는 뒤트임이라 그래가지고 뒤쪽을 좀 열어주는 경우가 눈의 길이를, 어차피 눈에 크게 만드는 수술에
목적이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디테일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눈꼬리가 올라가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눈꼬리 내림술 내리는 아래 트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눈의 모양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거의 요즘 수술은, 옛날에는 그냥 그런 것들이 잘 몰랐을 때는 쌍꺼풀 수술은 메모리나 절기냐 뭐 그런 걸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보통 지금 생각하면 한 25년 전 그 정도쯤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앞트임이 거의 그 스탠다드 옵션으로 붙기 시작한 게 한 20년 전부터. 그래서 쌍꺼풀 했다 그러면 거의 앞트임이 달라붙어요. 앞쪽을 열어주는 게, 몽주름이 있으니까 앞쪽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걸 열어줬을 때 더 예쁘다 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앞트임이 거의 들어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 눈매 교정이 그 다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눈매 교정을 해가지고 지금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크고 시원한 눈매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질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는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요가 30년 전 이야기였고, 질문 내용이 바뀌었어요. 눈을 예쁘게 크고 시원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쌍꺼풀을 만들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물론 이제 눈매 교정이 그때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알려지면서 그렇게 수술한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더라 이거지. 뭐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데 눈매가 훨씬 이뻐지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차이가 뭔가를 이제 찾다 보니 이제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한 20년 전에 앞트임 스탠다드 옵션으로 붙은 것처럼 요즘에는 눈매 교정이 거의 스탠다드 옵션으로 붙습니다. 그게 더 이쁘다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수술한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 줄 아는데 굳이 그걸 이야기 안 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거의 다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꼭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봤을 때 눈 뜨는 근육 힘이 중요하거든요. 눈 뜨는 근육 힘이 좋으신 분들, 괜찮으신 분들은 굳이 눈매 교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트렌드이기 때문에 비절개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했을 때 나는 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시고 동의를 하시면 그 방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권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절개법이 흉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절개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술은 어느 정도의 밸런싱이기 때문에 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나한테 100%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은 제로인 일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거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좋은 일이 더 크면 그 일은 일어나면 좋은 것이고, 나쁜 일이 더 크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밸런싱을 해봤을 때 자기가 얻는 게 더 많으면, 절개를 해서 얻을 게 더 많으면 절개를 하시는 게 낫고, 메모를 해서 얻는 게 더 많으면 메모를 하시는 게 낫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저는 환자분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실밥 뽑는 거는 보통 일주일 안짝에 끝나는 거고, 보통 이제 앞뒤 트임이 들어가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쌍꺼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주일 안쪽에서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열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붓기가 정리가 됩니다. 물론 얼음찜질을 잘한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술했는데 얼음찜질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붓기가 일주일 안에 다 빠져야 된다, 이건 욕심이고, 자기가 충분히 얼음찜질을 잘 했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열흘에서 한 2주 정도면 얇게 화장하고 강남역 친구들이랑 놀러 나갈 정도 됩니다. 우리 몸에서 흉이 가장 적게 남는 부분이 윗눈꺼풀이거든요. 그래서 윗눈꺼풀은 흉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데 수술 받고 오신 분들이 보면 흉이 좀 심하신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그 흔적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못 찾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환자분이 이제 한참 있다 오신 거예요. 한 몇 년 있다가, 한 4, 5년 있다가.
쌍꺼풀 수술했는지는 알았는데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흉을 못 찾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수술했는데 그걸 못 찾는 경우가 있었어, 진짜. 잘 나오면은 저도 못 찾어요. 제가 환자분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절개법에 자신 있는 원장님들은 절개를 권하는데 별로 그렇게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환자분들은 잘 못 느끼시는데 저희들은 알거든요. 자신 있는 분들은 절개법을 굉장히 거리낌 없이 권하세요. 왜냐하면 흉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흉이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남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수술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실밥 뽑기 전에는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크업 뭐 이런 것들은 한 2주 정도면 되고, 이제 렌즈 넣는 것이 문제인데, 운동은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운동은 2주 넘어가면 메이크업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 이제 렌즈를 넣을 때 윗눈꺼풀을 안 건드리고 렌즈를 넣으실 수 있으시면 2주면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벌리고 넣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힘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 달이 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눈 커진 분들 그냥 탁 넣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넣으시는 분들은 그냥 2주 지나고 하셔도 돼요. 쌍꺼풀 수술하고는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눈 비비지 말 것. 눈 비비면 안 돼요. 안에 들어가는 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실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강하지를 않아요. 눈에 있는 구조물들이 힘을 그렇게 많이 받는 구조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얇은 실로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사람이 손으로 한번 이렇게 비벼버리면 안쪽에서 자리 잡기 전에 풀어지거나 틀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있거든요. 피부를 잡고 있는 부분이 틀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쌍꺼풀이 소실되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고, 제가 환자분들 직접 보여드리고 이렇게 눈을 비비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가장 비비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 비볐을까요? 안 비볐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얼굴을 비볐다는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전혀 인지를 못해요. 자기가 얼굴에 손댔다는 걸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태어나서 계속 했던 행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눈을 안 비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비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수할 때 조심해야 돼요. 거품으로 갖다 대고 물로 팍팍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눈 안 비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수술을 했는데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저해가 되는 게 붓기잖아요. 그 붓기를 빨리 내려야 돼요. 그게 수술 후에 얼마나 자기가 빨리 일상생활로 컴백하느냐. 물론 일상생활이 집안생활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사회생활로 돌아가는 걸 빨리 가기 위해서는 붓기가 빨리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음주가무를 하지 마시고 얼음찜질을 초반에 아주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일주일, 2주일, 3주일, 뭐 한 달간 얼음찜질을 하겠다, 별로 필요 없어요. 이 앞에 일주일 동안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얼음찜질을 열심히 하시면 올라올 붓기가 안 올라와요. 붓기가 이미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걸 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올라올 붓기가 안 올라오게 초반에 바로 얼음찜질을 해가지고 한 5만 올라왔다. 5만 빠지면 되잖아요. 훨씬 쉽다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빨리 아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한 달간 뭐 길게 하겠다, 그거보다는 초반에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